이거를 녹화를 좀. 도수를 한 거지. 도수. 화면 보이세요? 네. 네이버에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이게 이 재단이 꽤 만든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이걸 예전에 아신 분들은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았던 거예요. 2013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근데 모르니까 못 받은 거예요. 이거를. 그걸 계속 이게 이제 한국 예술인들에게 이걸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술 활동을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문학, 미술, 국악, 음악, 연극, 무용,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없는 사람들도 이 지원금을 받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문학이에요. 문학은 그냥 전자책을 쓰면 되잖아요. 예, 이 전자책을 쉽게 누구나 쓸 수 있게 그 방법을 알려줘요. 책 쓰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챗GPT를 이용해서 하면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 예술인 활동을 증명을 하면 예술인 패스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예술 활동으로 내가 이제 증명이 된 사람이 되면 이런 미술관, 박물관 이런 거 가는 것도요. 할인이 돼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술인 패스 홈페이지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업 소개가 이렇게 있고 신진이 있고 일반 예술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고 이제 신진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3,000명이 200만 원씩을 한 번을 받아요. 근데 일반으로 들어가서 2만 명이 받아요. 2만 명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제한되는 거는 성희롱, 성폭력에 있는 사회를 무리를 일으킨 자는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은 안 돼요. 그리고 19세 미만은 또 안 돼요. 근데 그 이하에 있는 분들은 다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내가 소득이 많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하는 게 있어요. 1인 가구가 267만 원인데 인정액을 모의 계산을 이렇게 쭉 하면 이게 소득이랑 일반 재산, 자동차, 고급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대도시니까 대도시에서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 보증국,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입력을 해서 월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를 실제로 소득이 있는 거가 받는 거를 여기다 해보면은 산출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들로 해서 소득 인정액이 얼마인지가 이거를 여기에다가 쭉 하면 산출이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이거를 우선 녹화를 일시 중지하고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이제 계산을 해 보시고 이거 할 때 그렇고 예술인 활동 준비 지원금 이 화면 보이세요? 예술인 활동 준비 지원금이 연 1회가 이렇게 있어요. 연 1회, 연 1회가 나와서
2명에게 1년 경년제로 300만 원이 나와요. 경년은 2년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내년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벌써 이거를 알고 신청을 벌써 해서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공지에 사업 공고가 나와요. 예를 보실래요? 사업 공고가 8월 달에 했어요. 8월 달에. 그러니까 이 8월 달에 받으려면 작년부터 이제 내가 예술인 활동인으로서 증명을 했었던 분들만 8월 달에 받는 거예요. 선착순 마감으로. 그리고 예술인 활동인이라고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전세자금 대출도 되게 이자율이 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생활비가 이제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자율도 되게 싸게 대출도 돼요. 그러면 생활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도 나와요. 8월 달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700만 원인가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리고 예술인 전세자금은 1억 정도가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어, 이제 정부에서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기에 좀 이게 창작 작업이다 보니까 애로사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예술인 활동들을 잘 하라고 되게 좀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 거를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예술인 파견 지원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 안에 들어가면 되게 좋은 활동들이 다 많아요. 이걸 하는데 예술인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뭐, 내가 뭔가 이렇게 특별한 예술인으로서 재능이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게 전자책을 두 권을 에세이 형태로 두 권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해요. 에세이는 쓸 때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면 챗GPT로 해서 쓰면 이제 이렇게 좀 익숙한 사람들은 하루면 쓸 수 있고 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은 뭐, 뭐, 딴 거 안 하고 이것만 이렇게 하면 뭐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일주일 정도 정리하고 막 그러니까 2, 30페이지 정도면 충분히 써요. 아, 그 분량이, 2, 그러니까 책의 30페이지. 분량이 어느 정도 몇 쪽 2, 이상으로 30페이지. 풀리나? 네네. 2, 30페이지. 그래서 책 쓰실 때 책 표지며 뭐 책을 어떻게 목차를 어떻게 잡고 이제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를 도와드려요. 알려드려요. 지금 지금 정부 지원 사업에는 늦어도 9월 초까지는 두 권을 써야 돼요. 두 권을.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다급하게 하는 거를 잘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한 권은 일기, 예술용의 일기를 한 권을 쓰시고 한 아니, 제가 권은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는 내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꼭 올해가 내년 아니더라도. 네. 그렇게 내년으로 1년에 한 번 주는데요. 이게 정부 지원 아니, 사업이 1년에 한 이게 그러니까 번만, 올해 한시적으로만 되는 건가요? 아니, 올해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준비하는 기간이 5, 6달을 걸리거든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야
내년 한 3, 4월 정도에 공고가 나요. 음,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신청하실 수 음, 있어요. 아, 그럼 끝나. 내년은 끝나. 내년 8월에 내년에 초에 한 번밖에 안 해. 1년에 한 번. 지금 하는 게 올해 거가 아니라 내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을 해놔야 지금부터 해서 준비하는 예술인 활동으로서 내가 책은 1번 잘 들어보세요. 1번은 책을 2권을 9월 초까지를 써야 돼요. 9월 초까지. 책 2권을. 2권을 내가 9월 초까지 나는 못 쓴다. 그러면 대피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대신 누가 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월 초까지 해놓으면,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9월 초까지 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러면은 내년에 안 20, 된다는 거죠. 3, 4월에. 내년에 못하고 26년도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죠.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이렇게 옆에서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면 지금 해도 내년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2만 명을 주는 거니까. 올해 준비해서 내년 초에 3월 달에 공고 뜨면 그때 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근데 예술인 왜 그게 활동으로 9월 증명, 초까지 지금 돼야지만 되는 건지. 9월 초까지 그거를 이제 하나는 일기를 정리하면 일기로 하면 되고 한 거는 챗GPT로 해서 쓰면은 아니, 충분히 그게 써요. 아니라 제 9월 초. 질문은 내년 3, 4월에 신청을 할 건데 그게 왜 9월 초까지 꼭 돼야 되는 건지. 아, 그게 그 활동 증명을 하는데 그 예술인 협회 예술인 재단에서 그 신청을 해놓고 나면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하고 심사 과정이 있어. 20주 동안 그거를 활동을 증명하는 기간이 있어요. 20주가 지나야 돼요.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20주가 지나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한 5가지 정도를 이게 그거를 혼자는 하기는 좀 어렵고 정부 지원 사업이 거의가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뭔가 정부 지원하는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랑 좀 끼고 해요. 그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보고서만 작성을 하면 그것대로 하면은 그게 순차적으로만 하면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네네.